여러분, 쌍거리 긴축이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있고요. 또 양적 긴축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이를 두고 쌍거리 긴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쌍거리 긴축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그나마 올리겠지 이렇게 당연시 여긴다면 양적 긴축에 대한 것은요 전에 없이 불안해한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금리는 인상했다 인하했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인상했다 내렸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에 3년간 총 9회를 인상했을 정도로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은 익숙합니다. 익숙해요. 지금 들어와서 3월에 0.25% 인상을 하고 5월에 0.5%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6월에도 빅스텝을 단행할 거다 하는 예상을 해요. 그러나 시장은요 그래 금리 인상은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양적 긴축은 상황이 다릅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게다가 양적 긴축의 규모가 큽니다. 여러분 2022년 6월에서 8월입니다. 지금 현재 6월이에요.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은요 475억 달러 475억 달러의 양적 긴축을 단행을 합니다. 양적 긴축을 단행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중에다 판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중에다 팔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만큼 달러가 들어오겠죠. 그만큼 달러를 썰어 담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그러면 시장에는 달러가 줄어들겠죠. 그 규모가 국채 300억 원, 주택저당증권이라고 이야기하는 MBS 175억 원입니다. 이게 적지가 않죠. 그러나 9월에 가면 이게 더 심각해집니다. 9월에 가면요 국채만 600억 원이에요. MBS는 350억 원, 전체가 950억 원의 양적 긴축을 단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대로 됐을 때 1년간 금리는 0.25% 인상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0.25% 1년 동안. 근데 문제는 여기에 투자자들이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2020년 3월부터 말입니다. 3월 4월이 지나면서 미국에 양적 완화는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국채나 혹은 MBS라고 하는 주택저당증권 1200억씩 시중에다 팔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들였죠. 다시 말해서 시장에 있는 국채나 MBS라는 주택저당증권을 사들이면서 달러를 많이 풀었단 말입니다. 푸는 데는 익숙한데 이게 말입니다. 결국 이게 양적 긴축 썰어 담는데 흡입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시장의 어떤 기대감은요. 좀 중앙은행이 천천히 서서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패드 푸시라는 거 말입니다. 시장이 나빠지면 금리 인상도 좀 미루고 또 통화정책의 담당자들이 시장 친화적인 발언도 하고 그러면서 주식의 가격 하락을 막아주는 그런 패드풋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안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을 통해서
3월 달에 8.5% 올라갔던 소비자 물가, 4월 달에 8.3% 올라갔던 소비자 물가, 목표를 2%로 자꾸 누른다는 거예요. 계속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지금 8% 중반 내지는 8.3%라는 것은 2%까지 낮추려고 그러면 그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어떤 불안감 이거 커지고요. 이제는 정시가 무너져도 미국의 중앙은행인 페드가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1990년에서 1991년 신용경색이 됐을 때처럼 못한다.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처럼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이게 페드가 쉽게 말하면 시장의 편에 들어서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는요 이제 불안감이 좀 더 커진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다우산업지수도 점점 올라가는 듯 보였습니다만은 시장의 불안감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0.05% 올라가는 데 그쳤어요. 16.08포인트가 올랐고요. 32,915.78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나 불안감이 좀 해소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라가다가 이거 진짜 불안한데 양적 긴축까지 오면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이게 허리케인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쓰겠습니까? 허리케인이라는 것은 태풍보다도 더 강한 경제 폭풍이 몰려온다는 건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도 0.4%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48.64가 올랐고요. 12,064.37 기록했습니다. 12,000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간신히. 문제는 여러분 미국 시장이 이렇잖아요. 미국 시장이 이러면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가 돼요. 한국 시장. 오히려 말입니다. 대한민국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더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원자재를 우리가 다 수입하잖아요. 뭐 에너지원도 수입하죠. 곡물자원도 수입하죠. 광물자원도 수입하죠. 전부 수입을 하니까 이거는 뭐 가격 통제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올리는 게 지금 고민 중에 고민이에요.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죽어나고 금리를 이대로 두자니 물가가 너무 올라서 난리가 나고 그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지금 우리도 닥치고 있잖아요. 이 상황이 저는 오래 갑니다. 결국은 경기를 연착륙시키겠다. 서서히 떨어지면서 안정화 궤도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은 어린아이 생각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만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 경제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받는 데다가 미국 경제보다 우리는 원자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세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결국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물가 상승률 진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쓴다 이 말이 자칫 현실이 될까 두렵습니다.